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특강 문학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소설을 가지고 왔어요. 자, 작년 수특에도 박완서 작가의 작품이 있었는데 올해 수특에도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라는 굉장히 짧은 단편이에요. 자, 이 작품 핵심 키워드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72년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우리 70년대 하면은 어떤 시대에 떠올라요? 그렇지. 감시와 억압의 시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시대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막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 내부적으로는요 좀 골마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50년대에 6.25 전쟁 아프게 겪었잖아. 그리고 한 가정에서요 이제 분단이라는 이별의 아픔을 겪은 그런 가정들도 꽤 많았거든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분단의 상처를, 그 전쟁의 상처와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후유증을 당연히 안고 있었겠지. 이 감시와 억압의 70년대에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 시대를 어떻게 느꼈을까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에서 말한 틀니는요, 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틀니는 얼마 하지 않아, 무게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틀니가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이제 한 개인을 엄청나게 무겁게 짓누르는, 한 개인을 미치게 만드는, 그거 바로 이념의 중압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남이야 북이야? 너네 가족 중에 북으로 간 사람 있던데? 너 그 사람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야 되겠지. 내가 너네 가족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있어. 자,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압박, 강압, 억압, 울분, 이런 것들을 이제 틀니의 무게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작품 전체 줄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중년 여성이에요. 자, 이웃에 사는 설이 엄마. 자, 둘 다 딸이 같은 중학교에 다닙니다. 자, 설이 엄마는, 나의 이웃에 사는 설이 엄마는 가난한 화가인 남편과 함께 살며 형편이 나아지면, 자, 설이라는 이 딸이요, 지체장애를 안고 있어요. 자, 지체장애가 있는 설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저 발걸음이 조금 어려운데 이 다리 수술을 받게 해주고 싶어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작품 말미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화가인 아저씨가 먼저 미국으로 건너가고요.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설이 엄마도 이제 공항에 이제 나가 마중을 이제 그 배웅을 해주고 설이 엄마도 미국으로 떠나게 되죠. 자, 근데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나는 내가 놓여 있는 환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로 인해서 지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가정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나는 6.25 전쟁 당시에 의용군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오빠예요. 70년대의 사회에서는요, 이런 가족을 안고 있잖아. 그럼 이 오빠가 간첩이 돼서 남한에 내려와서 가족들을 회유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감시를 했단 말이야. 자,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나와 가족들이 정보기관에 연행되고 나의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기관원은 나에게 오빠가 곧 간첩으로 난파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다. 자,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오빠에게 자수하라라고 권해. 알겠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정보원에게 끌려간 요 장면부터 수능 특강에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 어떨까요? 당연히 나의 가족은 불안감에 떨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나는 남편으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당해요. 왜냐하면 나의 남편이요,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족을 뒀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의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요, 남편은 나를 징그러운 문둥이를 보듯이 대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늘 이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또 정말로 진짜 북으로 간 우리 오빠가 남으로 내려와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안정된 가정을 흔들어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맥락 파악됐어요? 좋아요.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 서리 가족, 드디어 서리 가족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자,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틀니로 인해서 심한 통증을 느낀다. 요 대목도 수능 특강에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나는 처음에 이 틀니가
30대의 나이인데 틀니를 하고 있어. 근데 이 틀니가 내 딴에는 최고급으로 맞췄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틀니 중에서는 무게도 가볍고 아주 비싸고 좋은 걸로 맞췄어. 그런데 가끔씩 이 틀니 있는 부분이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너무 심했어. 어떤 날? 설이네 가족이 완전히 미국으로 이민을 간 날.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데 집에 돌아와 틀니를 빼자 통증이 사라졌어. 아, 그러네. 이 틀니로 인한 통증이 맞았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문 밖에 똑똑똑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그래서 나의 어머니가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바깥에서 나누고 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의 불안감은 다시 쿵쾅쿵쾅쿵쾅쿵쾅 시작됐죠. 왜 나는 불안할까요? 그렇죠. 그 소리가 오빠일 것이다 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들으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오빠가 아니라 월부책 장수. 그러니까 월 단위로 돈을 내면서 책을 받아보게 하는 그 책 팔려고 하는 장수와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게 오빠가 내려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돼요. 어머나. 자, 틀니를 분명히 여기서 뺐잖아요. 그런데 통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다시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아하, 나의 통증의 원인은 틀니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뭘까? 진짜 통증의 원인. 나는 그 통증이 틀니 때문이 아니라 설이 엄마에 대한 이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선망과 질투, 부러운 거죠. 이 나를 억누르는 답답한 이념의 어떤 대립으로 인해서 한 개인의 가정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정말 끊임없이 감시와 억압을 받고 사는 이런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됐잖아. 그런 설이 엄마에 대한 선망, 부러움과 질투심을 느끼고 또 한국 사회의 제약과 중압감에서 내가 이런 통증을 느끼게 된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닫게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장판방에 눕는다. 한숨을 휴 내쉰다. 그런데 이미 좀 전에 편안감은 없다. 옴짝달싹할 수 없으면서도 펄펄 뛰지 않고는 또 못 베길 것 같은 중압감과 동통이 여전하지 않은가? 입속엔 빼버릴 틀니도 없는데 빼버릴 틀니가 없기에 그 고통은 절망적이다. 왜요? 여러분 틀니로 인해서 아프면요 틀니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근데 틀니가 이제 없는데도 나는 통증이 너무나 심하게 느껴져. 어떻게 해요? 절망적인 거죠. 나는 비로소 깨닫는다. 여태껏 얼마나 교묘하게 스스로를 이중삼중으로 기만하고 있었나를. 내 아픔은 결코 틀니에서 기인한 아픔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설이 엄마가 부러워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풍토가 주는 온갖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녀가 부러워서 그녀의 선망,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선망과 질투로 그렇게도 몹시 아팠던 것이다. 나는 그런 아픔이 부끄러운 나머지 틀니의 아픔으로 삼으려고 들었고 나를 내리누르는 온갖 한국적인 제약의 중압감, 구속, 억압 이런 거겠죠? 이게 마침내 이 나라를 뜨는 설이 엄마와 견주어 한층 못 견디게 느껴지는 중압감조차 틀니의 중압감으로 착각하려 들었던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 이 작품에서요 틀니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 이제 한 개인을 억누르는 구속, 억압, 이 사회의 어떤 제도가 가져다주는 불편함인데요. 이게 과연 70년대 사회에만 국한되는 얘기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뭔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답답하게 억누르고 있는 그런 제약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만약에 연계 출제된다면 이 범위 안에서 출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품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직접 모든 작품 다 책을 읽고 그리고 의미 있는 작품 구절들은 다 정리를 해와서 여러분에게 저 뼈가 되고 살이 되게끔 녹여드리니까 우리 자투리 시간 잘 활용해서 이 영상을 라디오처럼 들으면 수능 때까지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짠! 쌤서희TV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